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상현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성어는 하석상대입니다. 아래하 돌석, 위상, 집대. 하석이란 아래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고 상대란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쌓는다는 이 말은 임시로 이를 둘러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고식지계, 미봉책이 있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꾀가 많은 친구는 하석 상대로 그때그때의 위기를 모면한다. 네, 다음은 하옥입니다. 옥티하 구슬옥. 하옥이란 티가 있는 구슬, 즉 옥의 티라는 뜻으로 필요 없는 일을 하여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작은 흠과 티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전체를 망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회남자 세림훈에 나오는 글을 보면 지구멍을 뜯어 굳히려고 한다면 대문을 부수게 되고 여드름을 짜다 보면 종기가 된다. 이것은 진주와 구슬의 흠과 티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구슬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요즘엔 옥의 티라고 하면 완벽한 것에 작은 흠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 본래의 뜻과 다르게 쓰인다고 합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저녁 식사에서 나의 불평 한마디가 하옥이 되었다. 네, 다음은 학수고대입니다. 학학 머리수, 괴로울 고, 기다릴 대. 학수란 학의 머리라는 뜻이고 고대란 괴로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여 몹시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어떤 일을 몹시 애타게 기다릴 때 쓰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연경거종이 있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한 달 전부터 학수고대하였다. 네, 다음은 한단지몽입니다. 땅 이름 한, 나라 이름 단, 의조사 지, 꿈몽. 한단은 전국시대의 조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 말은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부귀와 영화가 꿈처럼 더덥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더덥성과 부귀영화가 헛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노생지몽, 남가일몽, 일장춘몽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당나라 헌종 때 한단으로 가던 여홍이 노생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청년이 여홍에게 한숨을 쉬며 사나이로 태어나서 가난에 쪼들리는 이 꼴이 무엇입니까? 노생은 이름을 떨치고 부귀를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홍이 베개를 꺼내주자 노생은 잠이 들었다. 꿈에 노생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고 과거에도 합격하였다. 공을 씌웠지만 모함을 받아 포위되는 신세가 되었다. 수년이 지나자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50여 년 동안 부귀와 영안을 극진히 누렸다. 노생이 깨어나 보니 옆에는 여홍이 앉아 있었다. 이게 꿈이었던가요? 이 세상의 일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선생님께서 제 욕망을 막아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단지몽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언론에서 IMF 때 망한 재벌 총수의 인생이 한단지몽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 네, 다음은 한단지보입니다. 땅 이름 한, 나라 이름 단, 어조사지 그럼보. 한단이란 조나라 수도로 한단지보는 한단의 그름그리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 또는 자기의 분수를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어 이것저것 탐내다가 하나도 웃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한 젊은이가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에 가서 그림그리를 배웠다. 젊은이는 그 나라의 그림그리를 채 배우기도 전에
옛날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렸으므로 기어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컴퓨터 시대라고 글씨 쓰는 법을 잊는 것은 한단지부에 빠진 것이다. 네, 다음은 한발입니다. 가물한 가뭄 기신발. 한발이란 심한 가뭄을 몰고 오는 신화 속의 여신의 이름으로 가뭄이 든다는 뜻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치우라는 나쁜 신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폭풍우를 몰고 왔다. 이에 화가 난 황제는 한발의 치우와 싸우게 했다. 한발의 이글거리는 열기로 인해 폭풍우가 그쳤지만 그녀는 힘을 다 쏟아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인간 세상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가는 곳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치자 황제는 한발의 한 곳에만 살도록 했다. 하지만 돌아다니기를 좋아한 한발은 몰래 이곳저곳에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가뭄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봄부터 여름 내내 한발이 계속되어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네, 다음은 한우 충동입니다. 땀한, 소우, 찰충, 마루동, 한우란 소가 땀을 흘린다는 뜻이고 충동이란 들보에까지 차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리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이고 방 안에 사으면 들보에 닿을 정도라는 뜻으로 좋은 책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오그지스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종이가 나오기 이전의 책이란 대나무 두각을 엮어서 만든 죽간이었다. 그래서 책 한 권의 분량이 대단하였다. 공자가 춘추를 짓자 그에 따른 해설책이 많이 생겼다. 그 책들은 집에 두면 처마에 닿을 정도였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소와 말이 땀을 흘릴 정도였다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할계 은용우도입니다. 나눌할, 닭계, 어조사은, 썰용, 소우, 칼도. 할계는 닭을 잡는다라는 뜻이고 용우도는 소 잡는 칼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 라는 뜻으로 작은 일을 하는데 큰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인 자유가 다스리는 마을을 찾아왔다. 마을 곳곳에서 검문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자 공자는 웃으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요? 라고 말했다. 이 말에 자유는 선생님께서 이전에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공자가 말했다. 제자들아, 자유의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으로 한 것이다. 사실 공자가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 라고 한 것은 자유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뛰어난 인재인데도 작은 마을을 성실하게 다스리는 모습이 대견해 보인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함사사형입니다. 먹음을 함은 모래사, 할솔사, 그림자형, 함사란 모래를 먹는다라는 뜻이고 사형은 그림자를 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비밀리에 사람을 해친다는 뜻으로 떳떳지 못한 수단으로 남을 해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동안시대 허신이 펴낸 설문해자에 나오는 전설 중 역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이 괴물은 자라의 모습에 다리는 셋이고 입김을 쏘아 사람을 해쳤다고 합니다. 역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면 역은 사궁, 사형,
추경이라고 합니다. 등은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고 머리에는 뿔이 있으며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은 없으나 귀는 매우 밝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입김을 화살처럼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맞으면 곧 종기가 나며 그림자에 맞은 사람도 병이 낫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네, 스임새를 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정할 때 다른 사람을 함사 사형하려는 무리들이 소란을 피우기 쉽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